포뮬러1 2022 시즌의 개막전 바레인 그랑프리가 성황리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펜딩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과 그의 팀 동료 세르히오 페레스가 본선 경기 내내 선두권을 유지하다 막판에 나란히 리타이어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2 시즌 모든 그랑프리 본선 경기의 라이브 입중계를 약속했던 저희 모토프레스가 지난주 바레인 그랑프리를 앞두고 기자 2명 모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고 자가격리도 곧 해제될 예정이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본선 라이브 입중계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는 28일 새벽 2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레인 본선 경기에서 레드불 선수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에서 두 번째로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폴포지션의 샤를 르클레르 선수보다 한 단계 낮은 2번 그리드에서 경기를 출발했습니다. 17번째 랩 직선주로에서 불꽃을 튀기며 처음으로 추월에 성공한 베르스타펜은 이후 몇 랩 동안 르클레르와 엎치락뒤치락하며 선두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번째 랩에서의 추월 시도가 브레이크 락업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르클레르와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을 무렵 베르스타펜은 3위인 사인츠와의 격차를 10초 이상으로 벌렸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우승은 힘들어도 2위로 개막전을 마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베르스타펜의 차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44번째 랩에서부터입니다. 알파타우리 차량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세이프티카 상황 직전 베르스타펜은 조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팀에 무전을 보냅니다. 조향 문제는 세이프티카가 종료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요. 레이스가 재개되고 힘겹게 2위 자리를 지켜내던 베르스타펜은 54번째 랩에서 이번에는 배터리 이상을 호소하며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뒷차들의 추월을 하나둘 허용한 베르스타펜은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결국 피트로 향하고 맙니다. 팀 동료인 세르히오 페레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의 리타이어 이후 루이스 해밀턴의 추격을 막아내며 힘겹게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페레스는 마지막 랩에서 돌연 멈춰버린 엔진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레드불 측은 차들이 갑자기 멈춰선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베르스타펜과 페레즈 모두 같은 이유에서, 다시 말해서 연료 펌프 문제로 인해 차가 멈춰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레드불의 감독 크리스찬 호너는 경기 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차 모두 리타이어한 후에 연료가 남아있었다 하면서 때문에 연료 펌프 시스템을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연료가 탱크에 남아있었지만 이를 엔진으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엔진이 멈춰섰다는 얘긴데요. 레드불 레이싱의 고문 헬무트 마르코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연료 펌프 가운데서도 피아 측이 지정한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다시 말해 스탠다드 파츠들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료 펌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받아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기에 매우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의 발언에 대해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연료 펌프 시스템은 크게 리프트 펌프와 콜렉터, 프라이머 펌프와 하이프레셔 펌프로 나눠지고요. 이 가운데 프라이머 펌프와 하이프레셔 펌프는 피아로부터 입차를 따낸 두 개의 업체 마그네티 마렐리와 보쉬에서 모든 포뮬러1 팀에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아는 포뮬러1 팀들의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각 팀에 대한 기술 규제를 더욱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포뮬러1 차량의 부품들을 순차적으로 공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이렇게 지정 업체들로부터 받은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며 바레인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레드불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포뮬러1에는 에탄올의 함량을 10%로 높인 E10이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레드불이 프리시즌 테스트 기간 동안 새로운 연료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자동차 전문 외신은 많은 팀들이 연료량이 낮아진 상황에서 엔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사전에 진행했지만 레드불은 그렇지 않았다며 때문에 바레인 본선 경기 후반부에 연료가 줄어든 상황을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바레인에서 진행된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하스, 페라리 등 일부 팀들이 연료 펌프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스의 감독 귄터 슈타이너는 스페인 프리시즌 테스트 첫날 아침에 연료 펌프 이슈가 있었다. 연료 탱크 안에 내부 누출이었고 압력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연료 펌프 문제를 겪은 팀들은 오히려 본선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면서 앞서 레드불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라리는 1, 2위를 휩쓸었고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베르스타펜은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 있고 리타이어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엔진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일은 단지 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해 팀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오늘은 2022 포뮬러1 개막전 바레인 그랑프리 본선에서 아쉽게도 동반 리타이어한 레드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레드불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해결했다는 소식이 일부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해법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영상의 본론 부분은 수정 없이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본선에서는 저번처럼 어이없는 이유로 리타이어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모터프레스도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본선은 꼭 라이브로 입중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